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공주행동기획이사 2020년 3회 필기시험 공기조화학 과목 56번부터 60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6번 문제는 공기조화 방식 중 냉매 방식인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기조화의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적어드리는 표를 반드시 암기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공기조화의 방식에는 크게 전공기 방식이 있고 수호공기 방식이 있고 전수 방식이 있고 냉매 방식이 있겠습니다. 전공기 방식은 멀티존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수공기 방식은 닥트 병용 펜코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윈 유닛 방식이 있고 각층 유닛 방식이 있겠습니다. 전수 방식으로는 펜코일 방식이 있고 복사 냉 난방 방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매 방식으로는 패키지 유닛 방식이 있고 룸쿨러 방식이 있는데, 이 룸쿨러 방식에는 창문형, 분리형, 마지막으로 멀티 유닛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멀티 유닛형은 유닛이 여러 개 있다는 뜻으로서 첫 번째 전공기 방식이 멀티존 유닛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유의하셔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전수 방식과 냉매 방식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전수 방식은 물을 활용한 것이고 주로 물의 현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냉매 방식의 경우는 예를 들어 프리온 냉매가스 등과 같은 냉매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주로 냉매의 잠열 변화를 활용하게 됩니다. 펜코일 방식과 닥터 병용 펜코일 방식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룸이 있고 펜코일 유닛이 있다고 하면 펜코일 유닛에 이렇게 쿨링 코일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쿨링 코일에 배관을 연결해서 냉매만을 공급하는 방식을 펜코일 방식, 전수 방식의 펜코일 방식 유닛이 되겠으며, 이곳에 덕트까지 연결해서 공기까지 같이 주는 방식을 닥트 병용 펜코일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유인 유닛 방식은 수공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멀티존 방식은 전공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유닛 방식이 냉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7번 문제는 전열교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열교환기에는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회전식 방식과 고정식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방식부터 보면 리턴 에어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프레시 에어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교차하면서 이 판에 의해서 오염된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에 오염된 물질은 통과하지 않고 열 및 수분은 통과하게 되는 전열 교환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열 교환이라 하면 현열 교환 플러스 잠열까지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회전형을 보시면 역시 이 로터의 회전에 의해서 리턴 에어의 냉기라든지 이런 것이 프레시 에어와 현열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공기조화기의 용량 설계와 영향을 주지 않음.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열교환기의 효율에 따라서 냉각 코일의 용량을 더 줄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2번 열교환기의 설치로 설비비와 요구 공간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전식과 고전식이 있다. 배기 환기의 열교환으로 현열과 잡열을 교환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8번 문제는 복사난방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사난방이라고 하면 주로 그 집에 있는 온돌바닥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바닥, 천장, 벽 등에 온수 코일이나 혹은 전열선을 매립하여 난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온도 분포가 균일합니다. 복사열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열 손실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증기난방을 하거나 혹은 온수코일을 활용할 때는 온수코일에 들어가는 온수의 온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증기를 활용할 때도 증기 온도는 10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그 온도의 범위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복사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룸 온도가 예를 들어 25도씨라고 하면 35도씨라든지 이 정도의 온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델타 T가 적게 되고, 따라서 열 손실은 더 적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 에어컨이라든지 FCU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다른 공조 방식에 비해서 바닥에 설치되는 것이 없고 전부 매립되기 때문에 그 룸에 대한 공간의 활용도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비비가 비싸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이 매설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유닛만 설치하면 되는 방식에 비해서 설비비가 비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열 시간이 높습니다. 이것은 온수를 활용하기 때문인데, 물의 일반적인 특징인 비열이 크다는 점에서 예열 시간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보일러를 꺼둔 상태에서 실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보일러를 켜도 그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속도도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느린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외기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이 용이함.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실내 상하온도 분포가 균일함. 3번 실내 공기 온도가 낮아도 되므로 열 손실이 적음.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난방기기 설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에 공간 활용도가 높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9번 문제는 송풍기의 송풍경조율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출댐퍼, 흡입댐퍼, 토출베인, 흡입베인 되어 있는데 토출베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송풍기의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면 액셜 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터가 있고 팬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흡입 댐퍼나 혹은 토출 댐퍼 등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인을 흡입 베인이라고 하는데 토출 베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는 유효 온도차, 상당 외기 온도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냉방부하를 생각할 때 냉방부하라고 하면 냉방을 해야 되는 양을 결정하는 것인데, 주요 인자 중에 벽에서부터 얻는
벽에서부터 얻는 열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벽에서부터 얻는 열량은 이 룸 내의 온도와 외기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일사의 영향이 상당히 큰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사의 영향을 고려한 온도 차이가 상당 외기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즉, 상당 외기 온도차는 태양 일사를 고려한 상당 외기 온도의 실내 온도를 뺀 값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태양 일사량을 고려한 온도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절, 시각, 방해에 따라서 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와는 무관하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와의 차이를 상당 외기 온도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냉방부하 시에 적용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